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계속 가져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신탁 공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죠. 네네. 오늘 두 번째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신탁 공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좀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시그널 영상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돼 집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내 집을 경매나 공매로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부동산을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신탁 공매가 있는데요. 신탁 공매란 국내 11개 신탁사가 직접 보유한 부동산을 공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채무 불이행됐을 때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담보를 가치 평가해 대출을 진행하지만 대출금이 한도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경우엔 중간에 신탁사를 소개해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이를 담보신탁이라고 부르는데요.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담보신탁을 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자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신탁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탁 공매를 통해 매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경매와 또 다른 신탁 공매란 무엇인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탁 공매를 입찰하기 전에 미리 권리 분석하는 기법을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탁 회사에서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이 중요하겠죠. 신탁 물건이 있는데 신탁 물건에서는 신탁회사의 이합번의 개념이었죠. 신탁회사에서 그 물건을 관리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신탁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있을 텐데 권리란 무엇일까요? 신탁회사의 권리는 결국은 관리 부분이겠죠. 이 관리입니다. 이 관리를 해주는 단계에서 가장 1순위의 권리는 관리 비용이겠죠. 이 비용이 1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탁사에도 관리를 해서 계약 금액을 매달 관리비 아니면 개월수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물건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사에서는 그 기본적인 관리는 뭐예요? 관리하고 있는 보존하고 또는 처분 이런 모든 부분을 개발까지 해서 승계계약에 따라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게 바로 신탁사다. 결국은 모든 이 물건을 관리, 보존, 처분, 개발까지 하는데 신탁회사에서는 위탁자죠. 결국은 위탁자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매와 똑같다는 거죠. 권리, 신탁사의 권리는 위탁자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탁회사의 의무도 있겠죠. 실질적으로 관리를 맡고 있는 신탁회사의 의무는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탁회사의 의무는 수익자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의무 이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위탁자가 있겠죠? 그 위탁자에서 먼저 토지의 개발 신탁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토지의 수익권자들이 있겠죠. 수익자, 이 수익권자는 신탁 등기와 신탁 원부라는 게 있습니다. 신탁 원부에 1순위 우선수익권, 2순위 우선수익권, 3순위 우선수익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탁 대부분의 우선수익권이라는 건 1순위는 어때요? 저당권이겠죠. 저당권. 2순위는 시공비죠. 3순위는 시행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우선수익권을 먼저 그 수익자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의무 수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탁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그 물건 신탁회사에서 공개 매각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탁 공매 물건의 권리 분석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게 실질적인 공적 매각이 있습니다. 공적 매각. 자, 공적 매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매라든지 압류부동산, 공매 이런 것들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공적 매각이라고 합니다. 그게 경매나
공매. 이거는 공매 중에서도 압류부동산 공매겠죠. 이 부분은 공적 매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이 신탁공매라든지 공매, 캠코 공매 중에서도 일부적으로는 유입부동산, 수탁부동산, 기타부동산 이런 것들은 어때요? 공개매각이라고 합니다. 공개매각. 그래서 일반적인 공매 방식으로 공개매각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일반 매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권리분석이 왜 필요하냐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등기부상의 권리분석 우리가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 그랬죠. 그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신탁 등기죠. 신탁 등기.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모든 부동산 자체를 공매로 진행을 하는데 이 공매 자체는 뭐 해야 된다? 등기를 신탁회사로 넘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게 뭐예요? 등기부상의 권리분석했다라고 하면 신탁 등기, 이 신탁 등기 시점으로 해서 이게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신탁 등기 이후에 모든 것들이 어때요? 이전이 안 되죠. 자,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실질적인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 이후에 등기부상의 권리분석 한번 먼저 보죠. 그러면은 신탁 등기에 있는 등기상에 있는 권리 이런 것들. 예. 자, 그래서 등기부상의 권리에 신탁 등기된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는 어때요? 거기에다가 압류나 설정, 기타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등기부상의 권리분석 우선 수익권의 금액을 파악한 후 매매가 가능하다. 우선 수익권은 어때요? 아까 말했던 근저당이죠. 예를 들어서 근저당 등기다. 한마디로 대출받은 부분이 1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수익권을 파악하고 이게 권리로 매각을 한다라고 매매로 인수조건부 매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대차상의 권리 분석은 뭐가 있을까요? 임대차상의 권리 분석. 자, 실질적으로 신탁회사로 이 물건을 위탁을 했다라고 하면 신탁회사는 이 물건을 공개매각까지 간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위탁자가 그 물건에 우선 수익권자한테 이자라든지 어떤 권리 하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각을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물건에 거주를 하고 있는 임차인도 있겠죠. 신탁 등기를 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결국은 신탁 등기에서 신탁 등기한 날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랬죠. 그 말소 기준 권리 전에 있는 임차권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인수조건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신탁 등기한 이후에 위탁자가 관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위탁자가 관리하면서 어때요? 새로운 임차인한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낙찰자 입장에서 인수사항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신탁 등기되어 있는 이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 임차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신탁회사와 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 이후에 어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은 후순위의 임차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탁사로 이전 등기 전과 후로 대항력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신탁회사로 이전하기 전에 있는 임차권은 모든 걸 신탁회사에서 인수조건부로 매매까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이 신탁공매에서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투자에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신탁 등기로 되어 있는 그 부동산에 어때요?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임대차로 사용 수익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어때요? 위탁자, 그 물건의 소유권이 지금 신탁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신탁으로 넘겨준 위탁자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1순위 수익권자다라고 하는 시공사나 아니면 2순위 수익권자다라고 하는 시행사부분과 거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때요?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현황상 권리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 등기부상에 나오는 권리와 임대차상에 나오는 권리와 현황상에 나오는 권리가 다르다 그랬죠. 왜? 따로따로 이 세 가지 권리 분석을 새로 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게 임대차나 현황입니다. 임대차에도 나타나지 않는 게 바로 현황이겠죠.
이 부분은 현장을 파악해서 직접 여러분이 분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보시죠. 현황상의 권리 분석은 어디가 있을까요? 현황상의 권리 분석은 어떠한 권리들이냐? 유치권이라는 권리, 지상권이라는 권리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치권이라는 부분은 또 따로 여러분과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요. 자, 그런데 유치권은 신탁 등기 전후입니다. 신탁 등기상에서 유치권, 부동산에서 유치권이라는 어때요?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제3자 그 누구한테나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치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권 공사대금을 가지고 이제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에 신탁으로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대금이 있겠죠. 그 유치권 부분은 실질적으로 신탁 등기 전이다라고 하면 어때요? 인정을 하고 관리를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 전에 유치권은 어때요? 매수인이 다 인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탁 등기 후에 유치권 공사, 한마디로 위탁자 또는 거기에 시공사 있겠죠. 시공사 입장에서 우선 수익권자인 시공사가 있다라고 해서 그 후에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서 추가 공사입니다. 추가 공사 비용으로 유치권 행위를 한다. 유치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때요? 신탁 회사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항할 수 없다.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 유치권은 낙찰자가 어때요?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 전에 있는 유치권만 인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지상권이라는 게 있겠죠. 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탁 등기 전에 있는 실질적으로 신탁 계약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권은 그래서 낙찰자 인수상이다. 이런 부분을 공고를 해놓고 매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찰 전에 권리분석 주의사항을 다 신탁회사에서 다 공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매 시 반드시 공고를 하는 부분을 반드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입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알고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탁 공매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권리 분석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장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탁 공매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어때요? 일단은 모든 사람이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서 오늘 물건을 가지고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경쟁률이 낮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탁 등기 후에 추가로 근저당이나 압류 등기가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소멸자입니다. 실적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낙찰자에서 인수사항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탁사에 의뢰하여 상담인도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매나 이런 부분은 어때요? 경매계 계장님과 어떤 부분은 디테일한 어떤 상담은 불가하죠. 절차상의 상담은 가능하겠지만 하지만 신탁사에서는 이 물건을 공개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해서 우선 수익권자한테 관리를 하면서 어때요? 우선 수익권으로 반환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때요? 신탁사에서는 매각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점을 한번 볼까요? 단점. 자, 먼저 단점을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신탁공매의 단점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일반 매매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위탁자의 어떤 그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부 매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등기부상 공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죠. 일반 매매로 된 신탁 등기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인, 그 부동산 물건의 이해관계인도 임차인이나 지상권자나 아니면 기타 권리자들도 이 물건 자체가 공매로 매각이 되는 줄 모른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인수조건부 매각 방법으로서 인수 권리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인수 권리 파악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어때요? 공고란을 보고 신탁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임차권이나 유치권자는 매수인이 직접 해결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임차권 그리고 유치권 신탁 등기 이후에 이 임차인이나 유치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때요? 신탁회사에서 처리를 안 한다는 거죠. 결국은 소멸되는 권리도 매수인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명도 또한 매수인이 직접 처리해야 된다. 실질적 후순위의 권리가 있는데 신탁에서 인정하면 어때요? 그대로 양도양수는 되겠지만 후순위에 아까 말한 거죠. 신탁 등기 이후에 있는 임차권, 유치권은 어때요? 매수인이 직접 명도를 해야 된다. 또 어때요? 이런 물건들에 분양하는 물건이 있겠죠.
실제 사전 분양이 있었던 물건입니다. 요즘 사전 분양도 이제 계속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사전 분양에 있는 수분양자 그리고 회원들 이 부분들도 어때요? 인수 조건부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여러분이 꼼꼼히 챙겨주시고 입찰을 해주시라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